지금 시장의 가장 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5월, 6월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했던 지금 이게 제일 문제다라고 말했던 거.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5월, 6월. 막 그때 삼전 닉스만 막 올라갔을 때. 너무 수급 쏠림이 그쵸? 강하다. 약간 그거를 제가 포모성 수급 쏠림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전 닉스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그냥 과하게 사람들이 다른 거 팔고 그냥 삼전 닉스만 살래. 약간 모르겠고 삼전 닉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감정적으로 접근했던 시장이 사실 5월달, 6월 이 포모성 수급 쏠림으로 인한 충격이 이제 제가 그때도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이거 나중에 풀릴 때 보통은 투매로 많이 풀린다 이러는데 이렇게 투매로 풀리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엔 수급 분산으로 이어진다라고 수급 분산으로 이어져야 네.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도 돌고 눌렸던 코스닥도 올라올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박스권도 만들고 여러분들 계좌도 회복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급 쏠림이 수급 분산으로 넘어가야 이게 풀리는데 지금은 수급 쏠림은 아니거든요. 분산도 안 나오잖아요. 분산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 수급 분산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제가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네. 드렸어요.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시장 이 수급 쏠림을 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로 받아주면서 어떻게 유지하다가 네. 더 이상 개미들도 한계가 온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기관하고 외인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삼성전자이닉스의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면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율 조정을 위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이닉스 혹은 한국 주식을 팔던가 그게 아니면 삼전닉스가 빠지던가 해서 비율을 조절해야 되는 리밸런싱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넣어주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끼리 열심히 매수세를 넣어서 버티다가 이게 한계치가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 이 수급 쏠림을 끝나게 만들고 투매를 불러온 게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세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를 끝낼 쓰고 다시 수급 분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매수세로 전환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매수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패시브 자금들의 리밸런싱이 끝나서 이제 우리 팔 거 다 팔았어. 이제 다 판 것 같아. 이제 이러면 바뀔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이제 눈치 보던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환율 안정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리밸런싱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들어오던가. 이제 2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액티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지난 인플레이션 지표가 잘 나와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 혹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인플레이션 지표 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였죠. 인플레이션 지표 왜 잘 나왔어요? 라고 하면 국제유가가 6월 달에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도 잘 나왔어요. 근데 하필 딱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미사일을 쏘고 막 이란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반등이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잘 나왔는데 와, 인플레이션 지표 너무 잘 나왔잖아. 이거 국제유가 낮아져갖고 잘 나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희석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왔을 때까지는 들어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나오고 나서도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발표 나오고 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 되려 빠져나갔거든요. 다시금 관망 스탠스를 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그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올 만한 여지가 단기간엔 좀 사라졌고 그러면 결국 이 리밸런싱이 언제 끝났냐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매도세가 한 3-4거래일. 매수세가 한 3-4거래일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조건 충족 안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충족 못 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야 된다. 사실 지금은 매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다들 생각하는 게 어디서 손절해야 돼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지 옛날처럼 모르겠고 삼전닉스 사서 홀딩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진짜 나빠졌다가 아니라 그쵸. 이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이 예전처럼 포모성 수급 쏠림은 아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이 두 번째 조건은 충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지금 시장 솔직히 그 유가 좀 올라가고 하는 거 네. 사실 뭐 그렇게 별로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일전부터 한 84불, 85불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이거 제가 국제유가 68불 때부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가는 거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국제유가 한 85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한 그 정도일걸요? 오늘 지금 한 83불 정도 네. 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결국 이
종전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종전 협상 시작을 위한 MOU 체결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야 이거? 약간 다들 이게 종전 협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지금 단번에 종전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었고 중간에 또 다시 한번 투닥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 나는 절대 못했는데 이러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또 가다가 또 트럼프 또 이상한 짓 하겠지 뭐 대부분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라 네.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시장에 이슈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산업 이슈라고 부를 만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이슈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나와도 이슈의 지속성이 없고 근데 그렇게 이슈의 지속성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클라우드 AI, 피지컬 AI, 이 AI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적인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그래도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바닥 잡혔네.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야 엔비디아에서 이슈가 나와도 뭔가 막 왠지 바닥은 잡힌 상태에서 이슈가 나왔으니까 더 갈 것 같아. 이러면서 상승의 지속성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10불. 엔비디아가 210불 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210불 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한 210불 지키다가 목금 우르르 쾅쾅 무너져가지고 너무 많이 물어졌어요. 210불 못 지켰죠. 네. 결국 추세선 상단에서 또 밀린 거예요. 자, 그럼 엔비디아 여전히 하락 추세라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몇 불? 420불. 테슬라도 420불을 넘어가지 못하면 하락 추세 지속인데 지금 하락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얘들이 지금 하락 추세예요. 근데 네. 걔네들한테 이슈가 나와봐야 시장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 어차피 니들 하락 추세인데 뭐 올라가봐야 뭐 니네 뭐 이슈 나와서 올라가면 뭐하냐. 어차피 뭐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락 추세 만드는데 니들이 올라가봐야 여기 막히고 밀리겠지 뭐. 그러니까 이슈가 나와도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가자 이러면서 계속 매수하고 막 안 팔아 이래야 되는데 네. 이제는 이슈 나와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락 추세니까. 그럼 결국 이 분위기가 꺾이려면 세 번째 조건이 엔비디아 테슬라가 210불, 420불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었고.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네. 결국엔 그거죠. 코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이 생겨야 돼요. 근데 뭐 매력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진짜 뭐야 이거는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가 지금 양심이 있냐? 넌 인간적으로 와 솔직히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다. 지금 네. 6,600까지 빠지더니 8,000선부터 9,000까지 만스피 간다더니 여기까지 밀렸네. 미쳤다 해도 예전에 금리 인하 시즌에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2021년도 막 그 당시 고점을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3,000이었고 3,000, 맞아요. 그럼 지금 코스피는 그때보다 100% 올랐거든요. 그쵸. 당시에 코스닥 고점이 1,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 얘는 그 당시 고점보다도 30%가 빠졌는데 그러네요. 인간적으로 금리 인상 시즌과 역대급으로 실적이 안 좋았던 그 당시 시즌을 비교를 했을 때 네. 코스닥은 사실 지금 코스닥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아직은 없죠. 네. 뭔가 정부에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돈의 흐름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을 아무리 밀어줘도 사람들이 그래 코스닥 참 많이 빠졌다. 그런데 이왕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맞아요. 코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 자체에 대한 매력을 어필 못할 거면 네. 코스닥의 메인 섹터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면 돼요. 그럼 코스닥 메인 섹터는 뭐가 있다? 제약, 2차 전지, 바이오, 제약바이오, 소부장, 로봇. 얘네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얘네들이 본인들만의 이슈를 가지고 뭔가 주도 섹터로서 막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은 코스닥의 메인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스닥의 부활인가? 이러면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도 안 나와죠. 그럼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조건이 전부 충족을 해야 수급 분산 시장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 충족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과한 투심 집중되는 거 풀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려면 이 네 가지를 보여야 되는 건데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눈에 지금 들어온 게 없는데 지금 내가 신규 진입을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뭐 반도체 더 갈까요? 이런 말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 네 가지가 다 충족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각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망했다.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없는데 네. 그럼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내가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충족되는 걸 보고 행동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최소한 바닥이 잡히면 하는 건데 바닥이 궁금하잖아요. 바닥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 바닥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디를 넘어섰을 때가 바닥이 오. 잡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 어디가 코스피 뭐 6,600이 바닥일까요? 6,300이 바닥일까요? 뭐 어디 보니까 5,000까지도 간다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코스피 지수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시점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옛날에 그때 저점이 바닥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딜까요? 그 시점까지 얘기하면은 아마 오늘 방송 끝날걸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좀 넘어가면은 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바닥 잡혔다. 이제부터는 내가 추가 매수라든지 구간 대응이라든지 뭔가 행동은 할 수 있겠다. 뭐 적극적인 행동은 못 하겠지만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행동은 못 해도 최소한 구간 대응이나 일부 매매는 가능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좀 네.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벌써 15분이라 지금 큰일 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래 QR코드에서 오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닥을 알기보다는 요 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몇 포인트인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나가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